예, 동기 강화 면담에서 이제 어떻게 유발을 할 것이나, 그러니까 그 동기를 어떻게 유발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뭐 내가 코칭만 잘하면 그 사람의 변화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상황이면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어. 사실은 그 한 가지 요인만으로 사람들을 변화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른 요인들이 그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한테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가 그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상담 장면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상담을 받고서 치료가 되고 상태가 호전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냐라고 하는 연구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담자 요인이 40%를 차지해요. 이 얘기는 뭐냐? 저 사람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건 치료 외적인 거고 코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자그마치 40%를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코칭을 누군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어떤 변화에 착착 이렇게 그 잘 받아들이는 적응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코칭을 하고서 그 사람 되게 바뀌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건 코칭의 결과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코치가 뭐 코치 할아버지가 와서 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변화하려고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관계가 얼만큼 중요하냐 이게 30%를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리 코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그 사람이 나와 사이가 좋아지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그럼 내 얘기를 듣고 이제 가치관의 변화를 뭐 갖게 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 이게 30%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15%가 뭐냐? 희망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한순간도 어떤 그 한순간도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계가 좋아야지만 희망을 주기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 15%가 이제 희망이다. 그래서 나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이랬을 때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예. 시도조차도 희망이나 자신감이 없으면 이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얄롬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적인 그 정신과 의사가 그룹 코칭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 어떤 변화하게 되는 요인, 치료적 요인 이런 것들을 10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것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변화할 수 있어 또 좋아질 수 있어 하는 희망을 가질 때 사람들은 결국에는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시도하게 되고 그럼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이게 결정이 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희망을 갖게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걸 하고 나면 힘들겠지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사실은 생각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이 동기 강화 면담에서도 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저는 코칭 자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할 수 있어 자신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어 자신감. 사실은 우리 그 조직에서 일할 때도요. 이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 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리학 연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밝혀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높아요. 자신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놓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를 해낼 수 있어. 그럼 어때요? 될 때까지 해요. 근데 난 이 일을 할 수 없어. 자신이 없어.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처음 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10번이 됐건 20번이 됐건 그걸 해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도 잘하게 되고요. 어떤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것을 새로운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는 결과로 이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칭 자체를 이 자신감과 희망을 고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요도와 자신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상황은 중요성도 높고 자신감도 높은 거예요. 난 이런 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이런 변화를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그 상황 1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높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그런 어떤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그걸 해냈던 경험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번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1번 상황이 늘 되는 건 아니죠. 1번 상황이 이제 자발적으로 늘 되는 사람은 사실은 코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도라든가 자신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높은 경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이 중요성을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높아요. 중요성은 이제 낮은데 내가 그걸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지금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상황 3 같은 경우는 중요성은 높게 보는데 나는 그거를 해낼 자신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진짜 2번하고 3번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냐면 나는 뭐 이를테면 그 조직원들을 인파워먼트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무를 참여해서 그런 실적을 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한테 어떤 권력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 사람한테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거를 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뭐 만약에 이제 잘 이제 코칭이 되고 그럼 정말 그게 중요하네요. 이제 얘기가 되면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코칭에 있어서 이 중요성에 그 초점을 둬서 이 중요성을 이제 부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저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리더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일을 함께 일하는 우리 그 조직원들이 하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분이 나가고 출격해서 만약에 이를테면 영업을 해가지고 100억을 해갖고 온다라고 하면 밑에 직원이 뭐 3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가서 100억을 해오는 것보다 한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10억씩 해오는 것이 300억이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중에는 롱텀하게는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10억씩 해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점점 더 우리가 조직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 나는 나가서 뭐 100억씩 안 해오고 나는 뭐 한 30억, 50억 했을 때 훨씬 더 파이가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키게 되면 그러면은 조직원들을 키워야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한번 해보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상황 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나 이거 하는 건 정말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나 이거 잘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사실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있죠. 뭐 이를테면 뭐 담배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거 여태까지 뭐 여러 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이제 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뭐 그 새로운 어떤 그 리더십 행동을 취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알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너무 그 태도가 일관적으로 좀 약간 그 센 캐릭터였다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부드럽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걸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상황 3이 되는 거죠. 상황 4는 중요성도 낮고 자신감도 낮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코치가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중요성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좀 가장 나중에 건드려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요성을 낮게 보고 있고 자신감도 낮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먼저 우리가 어떤 그 의제로 테이블에 꺼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코칭 과정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라도 높을 때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거나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거나 뭐라도 하나 있을 때 2번이나 3번을 오히려 먼저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자신감이 높은 것, 중요성이 낮아도 자신감이 높은 걸 먼저 해요. 왜냐? 자신감이 높으면 그걸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신감이 되게 높아지면 전반적인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면 중요성이
높고 내가 자신감이 낮더라도 전반적인 내가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면 이걸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뭔가를 해내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끌어내서 작업을 하기엔 좀 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신감 높은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